항공모함 이런 데는 다 군수 지원함이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게 미국의 해군 함정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군수 보급함. 그걸 수리를 해줘야 그 움직이니까 우리가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죠. 미국은 우리하고 규모가 틀리잖아요. 전 세계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군수 지원함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수리해주고 또 공동으로 설계해서 같이 건조하고 이렇게 하면은 조선업이 안보산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조선업은 진짜 대단한 중요한 안보 산업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조선업 하면 상선도 생각하고 LNG 선박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군함이잖아요. 군함.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은 해전을 통해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된 게 많아요. 뭐 트라팔가 해전, 살라미스 해전, 뭐 펠로폰네소 해전 엄청나게 많다고. 그다음에 뭐 스페인하고 영국하고 쓴 해전. 여기서 다 한 나라는 성하고 한 나라는 기울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이 다 군함이잖아요. 군함. 과거에는 지금같이 큰 군함은 없었지만은 그래서 이 군함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의 태평양 패권 경쟁에서 이게 심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해전을 하면 군함의 성능과 그다음에 크기도 중요하지만은 미국은 성능에 있어서는 1번, 그다음에 총 톤수에서도 1번이에요. 1등이에요. 그러나 중국이 이제 2020년을 기기로 해서 이 함정 숫자에서는 앞질렀어요. 미국을. 전투함 숫자에서. 그러니까 초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하고 그 중국은 가까운 미래에 중국이 얘기할 때는 대만을 통합하겠다. 그러면 2027년에 뭐 대만을 점령하겠다. 이런 얘기를 공공에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국이 보호하고 있는 대만, 그 다음에 남사군도에 있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도 중국이 계속 자기 앞마당화 하려고 하는 남사군들을. 그다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서해도 지금 막 그 말뚝박기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뭐 구조물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바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바다에 전쟁이 일어나면 해군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척수도 중요하다. 그래서 군함을 잘 만들고 또 상대가 자기 영토에 못 들어오게 하려면 거의 대칭적인 군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군함을 계속 만들었는데 조선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군함이 없으면은 정말 해양 영토를 뺏길 수 있다. 이런 갈급함 때문에 각국에서 지금 막 군함을 건조하고 있어요. 특히 남사군도에서 중국이 막 자기 그 패권을 막 표시하잖아요. 구단선 만들어가지고 들어오지 말라.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이 횡포지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지상무기 뭐 K9 전투, K2 전차,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공격 이런 것들 팔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으르렁거림에 따라서 지금 배를 많이 만들어야자 이런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선 사업은 정말 자국의 해양 영토를 지키는 최선봉에 있는 안보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국 조선업이 미국 해군의 보급 지원 능력까지 책임질 수도 있다는 주장 현실성이 있을까요? 미국은 자기 스스로가 세계 경찰 국가다. 이게 수십 년을 주장해 왔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핵잠수함을 파견하고 또 심각하면 그 항공모함을 파견하고 다 항공모함 이런 데는 군수 지원함이 따라다녀야 돼요. 보급품을 싣고 탄약 싣고 다니고 먹을 거 싣고 다니고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 주로 배치되어 있는 게 미국의 이제 해군 함정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군수 보급함.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미국에서 우리 하나오션하고 현대에 수리를 맡긴 MRO를 맡긴 배가 4만 톤짜리 두 척하고 3만 톤짜리 두 척 이 정도인데 그런 것들은 다 군수 지원을 하는 배들이란 말이죠. 그걸 고쳐줘야 수리를 해줘야 그 움직이니까 우리가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죠. 미국의 어떤 해양 정책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의 걸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은 미국에서 그렇게 부탁하면은 이렇게 수리도 해주고 또 나아가서는 그런 배들은 뭐 그렇게 큰 뭐 보안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런 지원안 같은 건 같이 공동 설계해가지고 만들어주는 수 있어요. 우리가 1,500불 이상을 지원하겠다 하는데 그 돈을 어디다 쓸 거냐. 배도 만들어서 우리 기여를 하고 리스를 해준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군수 해양 분야 이런 분야도 미국과 협력은 미국은 우리하고 규모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군수 지원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쟁하면은 물자 동원하고 뭐 이런 것들은 엄청난 큰 배가 있어요. 선단이. 그런 것들 먼저 보내가지고 병력 배치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군수 지원 분야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는 해결 못해도 수리해주고 또 공동으로 설계해서 같이 건조하고 이렇게 하면은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미국이 한국 조선업과 협력하려는 이면에는 군사적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조선업을 요청한 건 가장 중요한 거는 군함 건조예요, 군함. 군함 건조 능력을 빨리 습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리하는 그거를 지연되지 않게 해달라 이거예요. 뭐 군함은 제때 수리해야 전 세계에 스케줄이 나올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는 스케줄이. 근데 지금 그걸 짤 수가 없다, 이게 미국은. 너무 수리가 밀려서.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는, 그러고 하면은 군함까지 만들면, 군함은 또 하이 테크놀로지잖아요. 이 상선 이런 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만들면은 그 조선소 시설을 확충하는데, 시설 확충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LNG 선박이나 고부가 가치 선박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빙선 같은 거 이렇게 되면은 뭐 당연히 경제적으로 커지니까 군사적으로 우리가 접근했어도 경제적으로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제 태평양에 이제 병참을 지원하는 거는 미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은 군함뿐만이 아니라 수송선박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군사적으로 일단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상선 쪽으로 하자는 게 아마 그들이 계획일 거예요. 이번 마스가 프로젝트로 인한 협력이 약 10년 뒤 한미 관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떤 사람은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은 시작을 하면 우리가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 국제관계라는 거 참 위험한 도박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언어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제도와 법률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이걸 잘 정비해서 동시 출발 또는 공동 의식을 갖고 출발하지 않으면 이건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아무튼 미국의 요구, 미국의 필요, 우리도 사실 필요한 게, 우리가 군사력을 건설할 때 특히 해군력 같은 경우도 북한을 압도하겠다, 이거 1번 목표였어요. 그건 이미 달성했어요. 북한은 솔직히 돈이 없어가지고 작은 배들, 조물애기 배들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지스 구축함, 뭐 독도함 이런 거 다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잠수함도 세계 최고 수준의 도산 안창함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북 억제는 성공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시선은, 야, 대북 억제 다 끝났는데 왜 또 군함을 계속 만들어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대주변국으로 가지 않는, 대주변국 억제를 위해서 계속 만들어내지 않는 한 생산 시설을 줄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선소 답답한 거예요. 팔지 않으면 생산 시설을 줄여야 돼요. 다행히 지금 미국, 중국이 막 떠들어대는 바람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뭐 그 페루 이런 데 우리 배를 살려고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 그래서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필요와 미국의 필요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은 이렇게 가려고 해도 딱 제도와 법률, 그 다음에 이 수익 구조 이런 것들 다 정해서 가지 않으면은 낭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잘 만들면 그야말로 이걸 한미 간에 그 삐그덕거리지 않고 한 10년 정도 가면은 그야말로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죠. 군함뿐만 아니라 상선까지. 그렇게 되면은 전쟁에서도 그야말로 게임 천지가 될 수 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없애면서 가려면은 민관, 군, 산학연이 다 한 몸이 돼야 돼, 한 몸이. 그렇게 돼가지고 다 제도에서 정비가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왔는데 이걸 살리려면 정말 이 철두철미 고민을 해야 돼요. 기업만 나가서도 안 되고 또 정부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기업과 정부 이런 데가 다 힘을 합쳐야 되고, 산학연도 뭐 좋은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이거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준다, 그렇게 생각해요. 조선업 동맹이 한미 군사 협력만큼이나 상징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나요? 이번 동맹 이후 북한의 대응을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북한은 해군력 건설 방향 또는 뭐 상선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도록 조락해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막 군함을 빨리 건조하려고 하잖아요. 5,000톤짜리 만들어가지고 막 빨리 건조하려다 넘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두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한미연합 작전 계획에 보면은 우리가 전쟁 초기에 기미가 있으면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4개가 와요. 동해 2개, 서해 2개. 그렇게 되면은 북한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거의 막 항공에 떠서 들이부어버리면 평양에 초토화될 수 있다고. 그럼 이런 것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계속 만들어내려고 한 거예요. 최연함 같은 5,000톤짜리 만들어가지고 급히 하려다 보면 넘어지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자기들은 전쟁 초기 되면 그 공격을, 지상 무기를 공격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SLBM과 같은 거 만들어 잠수함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력을 키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서두르고 있다. 우리가 또 조선 동맹까지 이렇게 합해서 되면은 북한은 두려워하겠죠.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조선 동맹까지 비난하면서 왜 한국은 미국의 속국으로 다시 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또 비난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 SLBM 쏴대고 이렇게 하면서 또 도발할 거고 그런 예상할 수 있는 바예요.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서로 니즈가 맞기 때문에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런 뭐 북한의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우리 마이웨이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요.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이 되면서 한미 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또 러시아의 종전을 유도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주장하는 게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과거에는 뭐 세계 경찰국을 많이 도와줬지만 이제는 자기 국익이 1번이라 이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코리아 퍼스트를 외치면서 한미 간에 협력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일방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조선업 협력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우리한테 핵무기를 지원해 주겠다. 핵 확장 억제를 해 주겠다 해서 만든 게 NCG인데 뉴클리어 컨설팅 그룹인데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조선업을 이제 이끌어가면서 한미 조선업을 부흥시킬 때 이럴 때 우리한테는 엄청난 경제 이익과 더불어 미국과의 안보 동맹도 더 강화됨으로써 우리가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고 국민들의 자부심도 높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